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되자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요청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급기야 일본 내에서는 환율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환율 개입을 하기에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를 반길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는 1달러당 114에서 115엔대를 유지했지만 3월에 들어서는 엔화 가치가 단번에 폭락해 버렸습니다. 4월 27일 기준 1달러당 127.97엔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때는 1달러당 130엔대까지 위협했습니다. 현재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금융 정책의 차이, 즉 미일 간의 금리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리먼 사태와 C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대량의 돈을 푸는 양적 완화책을 펴왔습니다. 미국은 일정한 성과를 올려 벌써 양적 완화책을 종료했습니다. 금리를 올려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금융 정상화 모드로 돌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C19 이후 경기 회복 기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물가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명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 완화책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은행은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초저금리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미일 간 금리 차이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려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금리를 인하해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기 쉬운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행은 당분간 현재의 금융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으므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엔화가치 하락은 한층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엔화가치가 급격히 폭락하자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퍼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사장은 지난 4월 14일 결산 발표에서 엔저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 엔저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상공회의소의 미무라 회장은 중소기업의 53%가 엔화 약세에 따른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본 경제에 좋지 않다고 말했고,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은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수입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나쁜 엔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상당히 심도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이 많이 가입하는 일본 경단련의 도카라 마사카즈 회장은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급속한 변동은 좋지 않다며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엔저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엔화 가치 폭락이 연출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엔화 약세의 이점을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생필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엔저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지자 일본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환율 개입을 통해서라도 엔화 약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환율 개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 하락을 막는 개입을 할 경우 일본의 외화 준비금 범위 내에서만 개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개입은 일본 재무상의 권한으로 엔고를 저지하는 개입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엔화를 찍어내 달러를 사들이면 되기 때문에 쉽게 개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저를 저지하는 개입의 경우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아야 하는 것이므로 일본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버리면 더 이상 엔저를 저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방어에 나선 정부는 환율 방어 개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해외 투자 펀드들의 공매도에 당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 목적으로 한 개입은 기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 현대 금융시장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1조 3,560억 달러이며 이 중 80%는 증권 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권 운용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일 것이므로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며 환율에 개입할 경우 일본은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미국의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엔화 가치 폭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달러화 약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미국은 경기가 하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치까지 금리를 올려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스즈키 재무상은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환율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스즈키 재무상은 협조 개입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일본의 한 방송사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톤이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월 24일 재무부 간부의 말을 인용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방송사와 로이터 통신에서 언급된 인물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쪽의 말도 조작이 아니라면 일본 측이 미국에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의 파장이 커졌기 때문에 일본 재무성이 진화에 나섰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일본의 요청에 응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 가치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면 외환시장도 반응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금융정책으로 돌아설 기미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의 이자 지불액이 폭증하게 되면서 일본은행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줄어드는 대출액으로 역풍이 불게 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늘어나는 등 폐해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금융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준다면 기본적으로 엔화 가치는 하락하기 쉬운 환경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신들의 금융정책을 고수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듯한 형국이지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들 미국은 엔화 가치 하락을 막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